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제가 국토해양이 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던 공항 문제입니다. 너무 어두워. 그때 가덕도 신공항, 밀양 신공항, 또 김해공항 확장안 이 세 가지 안에 있었는데 세 곳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날, 전 세계 공항 중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프랑스 공항안전센터에 위임을 해서 2016년도에 공항 선정을 할 때 김해공항 확장안의 가장 맹점은 김해공항의 주변에 있는 30만 명에 가까운 이 공항에 의한 소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밀양공항의 문제는 밀양에 많은 산들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덕도 공항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심 20m, 갯벌 30m의 공항을 짓는 겁니다. 어떤 가덕도시 최하위를 했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적인 야합공항입니다. 부산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를 정치인들이 이용한 거예요. 7조 공항 한다 거짓말하고 28조 6천억이 들어가는 미래 세대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공항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있고 공항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공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당선만 생각한 거예요. 국회의원 총선에서. 그들이 부산 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경상남도 도민을 진정으로 생각했으면은 저 조원진도 우리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으로도 이 공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공항은 외풍을 직접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착륙에 굉장히 위험한 공항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태풍 진로에 거의 30~40%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생명도, 국가의 예산도 담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정치공항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환경론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주민들의 90%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김천에 지금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소음권 문제 때문에 기존의 김해공항을 방향을 틀어서 소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김해공항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7조가 아니라 28조 6천억이 들어가고, 일본에 공항 만들어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아시지 않습니까? 산케이 공항이죠, 거기가? 간사이 공항. 거기가 지층이 계속 내려가고 깔아앉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14조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항 추진단에서는 한편으로 내륙에 붙여서 공항을 만든다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바로 외항에 바로 10m 앞이 20m의 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항을 국민을 속이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산 시민들이 정말 안전을 생각하고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부산 시민들도 진실을 알기 시작하면은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하지 아니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위험천만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점, 우리 공화당이 왜 반대하는가? 우선 초기 예산이라는 7조는 뻥입니다. 거짓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28조 6천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지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지금 인천공항 있죠, 그죠? 인천공항은 수심이 1m 밖에 안 됩니다. 갯벌에다가 지은 거예요. 이 수심이 20m, 30m에 짓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예산을 폭발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짓 공항이죠.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공항은 최우선의 안전성입니다. 왜? 이 항공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잊을 수 없는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사고의 참상은 대규모로 사고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악의 불안한 공항, 세계 전문가들이 여기에다가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공항을 질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그 많던 환경론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덕도를 끼고 있는 천혜의 수산자원, 지금 우리 가덕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자체가 공항을 생겨서 본인들이 대대로 이어왔던 가덕도의 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삶의 터전을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상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한상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미 그 전에 가덕도 공항 부지, 가덕도 지역을 전체 한번 다 둘러봤어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번째, 세계적 물류 허브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 물류허브 관문공항이라 보다는 중간에 서로 승객들을 호환하는 그러한 공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부산 시민들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부산에 항이 있고 공항이 있으면은 더욱더 이 관문공항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야 될 공항이 활용해야 될 공항이 여러분들이 타야 될 비행기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관문공항의 역할이라든지 허브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한다면은 그것 또한 대단히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를 29살부터 했잖아요.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는 35년 정치하면서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할 때 제가 친박이라고 친이계들 다 도망갔어요. 왜? 노동개혁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싸워야 되니까. 저 죽으라고 한노위에 간사시켜가 저를 사지로 몰았는데 당당하게 노동개혁을 성공시켜서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의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광주 가서 삼보일배 하면서 빌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남아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깎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금 자체가 파산납니다. 그때 제가 아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민주노총 제야 최고의 좌파 강성들하고 협상을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밤잠 안 자면서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과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아낀 돈이 그때 절약한 돈이 340조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권 돌아서 정년 연장 2년 좌파들이 민노총, 한국노총 노조 출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압박 넣어가지고 정년 인정 2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성과급 제도를 해야지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나지 않는다. 이래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시켰어요. 그래서 95%의 공기업 공공기관 다 도입했습니다. 이제 민간기업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단위별로 가게 돼 있었어요. 좌파들이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나는 정년 2년 연장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났어요. 그랬더니 이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 겁니다. 그 공무원 17만 8천 명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일본보다 1.5배가 많고 독일보다 2배가 많은데도 청년 눈속이고
청년의 성장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안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만 8천 명의 조원진이 각각 갔던 340조 그대로 다 까먹었습니다. 공무원 17만 8천 명 모집하면요, 공무원 30명 근무한다 그랬을 때 330조 나갑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 조원진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싸우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야 정치인을 떠나서 노동개혁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싸워야 되는 노동개혁,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공무원 연금개혁, 저는 당당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MB 정부의 가장 잘된 개혁이 노동개혁이고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된 개혁이 공무원 연금개혁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개 정부의 양대 정부의 양대 개혁을 저 조원진이가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원진. 그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그 기본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제가 3선했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부패 부의자들, 부정주 부의자 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손가락 받으면은 국회의원에서 묘석에다가 국회의원 누구누구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부패 부정부패주의자 그렇게 적어야 될 상황 같으면은 본인한테도 도움되지 않고 가족들한테도 도움되지 않고 국민들한테도 도움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복이 최소한도로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떨어질 한이 있더라도 올바롭게 정의롭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 나온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쁜 놈 순서대로 뽑는 것 같아요. 나쁜 놈 순서대로. 맞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우리 서민에 대한 고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5년간 투쟁을 하면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2017년 3월 10일 날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에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2년 지난 후에 2019년 감사에서 소방청에서 양심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5사람이 죽은 게 4사람이 죽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까지 온 거예요. 언론방송이 저항하지 않은 국민이 태극기만 들었던 국민이 백주 대낮에 5사람이 죽었는데 한 줄 쓰지 않는 대한민국의 언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지식인,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속인 정치인,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진실의 나라도 아니고 정의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노화당이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했던 것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당리 당략과 표를 위해서 이 정치공황, 위험한 공황,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공황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지금 우리들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냈던 우리들한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은, 역사의 책무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품격과 국격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갑시다, 여러분. 예.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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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한 분 한 분이 깨달을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알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알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갑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공화당으로 중심되어 정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부패 정치인들한테 속은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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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국민들께서는 많은 절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치는 이미 스스로 고쳐야 될 그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경제는 경제 성장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법치는 이미 사망 단계에 들어가서 정의를 상실한 법치의 시대가 된 겁니다. 문화는 다양성을 잃었고 복지는 지속 가능성의 상실을 가져온 거예요. 사회는 우리같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계단을 넘어서 중산층이 되고 돈을 벌어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 사회 역동성이 무너진 사회 역동성이 무너진 상실의 시대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를 미래 희망의 시대로 바꿔야 될 책무가, 의무가 우리 공화당에 있고 저 조원진한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분노하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립시다. 아파하는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손이 되어 줍시다. 예. 힘들어하고 절규하는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절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여러분 곁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고 여러분 곁에는 조원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합시다, 여러분. 예. 오늘 조원진, 조원진. 하덕도 신공항 문제점을 밝히면서 정치공항, 그 다음에 사고가 가장 걱정되는 공항, 이러한 공항의 반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